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얘네들 이제, 여론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동안은 무슨 종북 타령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게다가 국정원 심리 전단 수준으로 계층이나 연령을 세분화해서 타겟을 나눴어요, 보니까. 20, 30대 때릴 거, 또는 직업군을 때릴 거, 자영업자를 때릴 거, 그런 이슈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올림픽이 시작되고 이 분위기로 쭉 가버리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특별히 스포츠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단한 위기감을 가졌단 말이죠. 안 그래도 60, 7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게 굳어지는 거. 이대로 쭉 지방선거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도 방심했어요. 워낙 그 큰 이슈, 좋은 이슈, 호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라든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그럼 엄청나게 반겨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반겨야 하는 뉴스 본 적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없어요, 다. 조중동이나 YTN이나 연합, 혹은 포탈, 알바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잘 때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타겟별로 잘 때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 30대는 비트코인, 단일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이거 전부 사실 한나라당 시절에 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봅시다.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거는 지금 단일팀이니 뭐니 하는 거는, 한나라당 2011년에 자기들이 만든 법에 써 있는 거예요. 단일팀 만들고. 특별히 평창 올림픽은 단일팀 추진하자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권성동이 발의했어요, 그때. 이 법안을. 특별법 제정해서 단일팀 만들자, 지원법 만들고, 이 특별법 만들었다고, 그때. 당시 이제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 쪽은 당연히 합의해줬죠. 이 법이 걔네가 발의하고 걔네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그거 법안에 의거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단일팀 만들고. 다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집 불과 1, 2년 전까지 했어요. 단일팀 만들자 법도 그들이 만들었고 이런 노력하다가 실제 됐어. 난리가 났잖아 갑자기 걔네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만든 법안에 당신들이 주장했던 대로 게다가 전쟁 위기 어쩌고 하다가 이런 기회가 왔으면 반겨야 되잖아요. 언론 중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그런 보도를 안 해. 보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사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사키를 원래 이 울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사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다 기사 보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아이사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카피했네. 그대로 카피했어.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간절합니다. 일단 아이사키 팀은 여러 가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울분에 기폭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낙연 총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역대 단일팀들은 항상 긍정적인 여론에 지지했고 다들.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에 줬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되면 어떡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프레임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작전이 처음부터. 여기서 끝나냐. 당연히 이 뉴스를 받아서 종이신문이 쓰죠.
왜냐면 종편 안 보거든. 종이신문도 쓰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포털에 올라가죠. YTN도 논란, 왜 뉴스가 나와야 논란 중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논란 중이라고 막 말합니다. 연합도 마찬가지고. 그걸 포털이 뿌려주죠. 그럼 알바가 붙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말해요. 그럼 논란 중이라고 막 보도해. 이 구도로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타겟을 언론이 철저히 도와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MBC나 혹은 뭐 JTBC나 SBS나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빨아주는 것 같잖아,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부정적인 뉴스가 확 덮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유당의 당직자들이 댓글 알바들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도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내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씩으로 가는 청심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정책의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오기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과속을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과속은 금물이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면 정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홍 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임기 내 10,000원 인상하겠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5년 내 10,000원으로 인상을 하되 그걸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이거는 나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10,000원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오마이TV. 이거는 지상파가 할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세에 대해서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일단 야당 공세는 제껴놓고,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뭔가 부정한 거 있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까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사가 납니다. 가상화폐 거래 순이익의 세금 최고 24.2%, 징수익이 천문학적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자체로?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시세를 흔들어 털어먹고 거래소 세금 떼고 부자 세금 떼고 어쩌고 정부 어쩌고 문재인 어쩌고 죽어라. 이 망할 정부야 박근혜보다 더하네. 이게 다 그 기사가 올라가고 순식간에 댓글 달리고 민주당 다시 뽑나보자. 북한은 좋겠네. 문재인 탈환시키자. 공산 수재. 이런 댓글들이 와라락 달려요. 이런 기사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증폭 오래 있진 않아요. 이런 기사들은 올라가고 댓글용으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막 돌아요. 또 딴 데서. 잘하고 있어요. 걔네가 요새. 재미를 봤어. 집중적으로. 응? 예전에 사방팔방 막 때리던 거, 북한 때리던 거 가지고 안 먹혔거든요, 잘. 이걸 아주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바다 이야기다. 큰일 난다. 이 말은 바다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일 나라, 씨발. 응? 막 올라가다 버블 빵 터져가지고 지금 한 200만 정도 한다고 하니
빵 터지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막 나와요. 내가 뭐 빼가지고 원래 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막 대출받아서 1억 넣었어. 왜? 다른 사람 막 10억 벌었다고 하니까 1억 넣었어. 날라가 버렸어. 자살하고 막 이런 그거 내내 때릴 거예요. 그러기를 원해요. 얘네들은. 빵 터지기를. 그래서 보수 매체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긍정적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터지길 원하는 거거든.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 포탈이나 혹은 보수 야당이나 혹은 보수 매체가 다루는 방식은 터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터지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막 떠넘길 거예요. 정부가 해설했다니 어쩌고저쩌고 규제한다고 지랄하다가 규제가 늦었다고 지랄하고 그 상관없어요.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이거 지들이 법안 만든 것 때문에 가만 멈칫합니까? 아 내가 우리가 만든 건데 어떡하지? 안 해 그런 거. 이거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연합뉴스나 YTN은 일보를 쓰는 매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일베와 그런 수구의 무리들의 납작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왜 우리 세금으로 그런 독약 같은 언론을 계속 그 자양분을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연합뉴스는 박근혜 때 임명됐던 그 사장이 아직도 있고 YTN은 보다시피 그 친이명박 인사가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기업들이 패널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 뭐 YTN 조중동 원래 그랬고 조중동의 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에다가 YTN에다가 특별히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꼭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단일팀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꼭 한마디 합니다. YTN은 뉴스를 전할 때.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포탈이 있어요. 포탈이.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돌아가고 있다. 짝짝. 근데 네이버가 분당 경찰서에 자기들을 수사해달라고 그거 이제 요청을 했어요. 각을 잡은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없다느니 네이버가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다. 네이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자기들을 피해자로 두고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두고 수사를 의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의자로 두고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몽창 다. 분당 경찰서에서는 지금 네이버에 그런 그 사이버 수사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각이 잡힌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자로 빠져나오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무슨 봇을 돌린다, 프로그램을 돌린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다가 답답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개인들이 막 자기가 본 거를 촬영해서 올린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반도기 앞서서 공동 입장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포탈에. 그러자 국민들이 불났다. 옆에 숫자가 계속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오. 야. 2분 26초 만에. 이거는 한 살에 불과해요.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한 5시, 6시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많이 있어요. 사실 이 포탈 어제 저녁에도 평양올림픽이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네이버에서 갑자기 검색. 이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스스로 이 일을 하지는 않을지언정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쪽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네이버에서 이렇게 메인에 올리는 기사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이 댓글 알바들이 예를 들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메인에 작업할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냥 일반 유저들이 와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았어. 그 뒤집기가 힘들어 이미. 그러면 똑같은 기사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2보 원래 1보 2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다를 때나 1보 2보 하는 거거든. 2보가 나와요 잠시 후에. 그 2보에는 작업이 돼 있어. 그걸 판가리 합니다. 혹은 판가리 하자마자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루 종일 네이버의 모든 기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작업하는 애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겠는가 믿고 있는 거죠. 포착하겠다 앞으로. 포착하겠다 앞으로. 안 되겠다 이거. 물량으로 해야 되겠다. 네네. 응? 물량으로 해야 되겠고. 저희가 한 7, 8년 동안 가장 이렇게 여론 형성 과정 지켜보고 저희 어떤 이슈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 과정을 계속 상의하고 그랬는데 네이버가 항상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건 누군가 상주해야 이런 정도의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거는 분명한 거. 어디서 온 애들인지 모르겠으나 상주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규모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클 필요도 없거든요. 소수가 정확한 그 지시만 주면 되거든요. 네이버 내에서 대부분은 모르겠죠.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끝까지 영원히 안 읽히나 봅시다.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중앙일보 사설도 왜 편집 기능을 뉴스 편집 기능을 네이버가 갖느냐 이러면서 슬쩍 또 네이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예. 물타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네이버가 자기 그 누명을 억울함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털고 싶다면 그 개별 IP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존 인물인지 실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누굴 빌린 게 아닌지 만약에 3,000명 어떻게 해요? 3,000명 해야 돼요. 끝까지 제대로.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각하 보내고 언제까지 그 피할 수 있나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계속 얘기해 오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안 된다. 개별 산발로는 이 진보 매체 보세요. 산발이거든 항상. 자기들이 다 잘났어 씨발 막 이렇게 가는 반면 쟤네는 의제를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그걸 일시에 때려붙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야 여론이 움직이는 걸 아니까. 그렇게 최근 특히 올해 들어서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연락이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진영은 특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도 이거 아니라고 보면 안 됩니다. 노무현 때는 이거보다 덜 치밀했지만 당했거든. 이번에는 얘네도 고도화됐거든요. 그 지지율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요. 충성도가 높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와해시킬 건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구하지. 연구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전략을 다시 세우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지율 높으니까 혹은 뭐 이젠 사람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뿌리치 뽑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거 다 뒤져보고 기사 뒤져보고 뭐 영상 뒤져보고 밤새도록 24시간 들여다보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거든. 아니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는데 네이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거나 뭘 찾아보거나 머리 기사에 뭐뭐가 떴네 이렇게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접하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그 사안에서 가장 좋은 기사나 가장 핵심적인 기사가 아니라 가장 쓰레기와 가장 의도와 그 다음에 가장 수구, 꼴통 그리고 반민족, 반민주적인 반통일적인 그런 기사가 매번 위에 있어요. 가장 해로운 언론입니다. 네이버는. 이게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사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런 여론 조작에 이용되는 댓글 기능이나 편집 기능들을 관장하는 극소수 누군가. 그렇죠. 네. 컨트롤되고 있다. 컨트롤되고 있다. 네이버가 앞선 뭐 멀티미디어 환경, 뭐 인터넷 여기에서도 크게 앞서가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뉴스 기능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민원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개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대가리를 싸매고 자기가 댓글보다 이상하면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해요. 얘네들이 믿는 게 이거든요. 순간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을 입증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치다가 버리니까. 그리고 네이버 압수수색 할 거냐 이거야 서버를. 그리고 나중에 디지털은 조작이 가능하고 믿는 게 있는 거죠 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순간을 볼 때마다 기록해둬요. 기록해둬야 한다. 쓸 때가 있다 말씀드리지만. 욕 좀 해줘라, 니가. 시부랄.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다소 소심하지 않았어? 너 왜 그래? 어허, 이씨, 불알이 진짜. 내가 이제 형님 곧 목사가 되는데 그만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네가 야, 이미 늦어서 기록이 너무 많아. 인터넷 이렇게 포털을 쓰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기록하세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다 내놓으시오 할 테니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거나 기록해 두세요. 기록해 둬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네. 다 쓸 때가 있고 그 조작으로나 나중에 디지털을 조작할 수 있다. 또는 순간에 입증할 수 없다. 이런 배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소수밖에 모른다. 이런 배짱을 하는 건데 잡아서 보내야 돼요. 보낼 수 있어요. 예. 보낼 수 있고 오랫동안 보아갖고 패턴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쉬우니까 익었으니까 손에 익었고 뭐 검색이 잘 되니까 뭐 이런 이유로 쓰시는데 의도된 기사를 조작된 시각을 지금 주입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되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음모론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막 너무 과장 상상 아니야? 이때까지 보고도 모르겠어요? 설마 하는 게 설마가 아니라는 걸? 네이버는 아무것도 안 해요. 회사지. 응? KBS, SBS, 뭐 MBC, 뭐 YTN, 연합뉴스 훨씬 더 그 문을 지키려고 하는 기자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 네이버가 뭐라고? 그 회사야, 회사. 그 일개 회사에 걔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일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먹잇감입니까? 가장 여기가. 중요한,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한 먹잇감이에요. 이거 여기만 통제하면 돼요. 여기만. 기업인들 목 좀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 구석탱이 한 방에 아주 국수밖에 모르는 데서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쪼물쪼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바꿀 게 많아? 그냥 모바일 페이지 한두 페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날 쏟아지는 것 중에 정해가 땡땡땡 때리면 되지. 정해놓고 이거 올라간다부터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맘만 먹으면. 게다가 이렇게 쉬운 일을 그러면 아니 네이버만은 절대 건들면 안 되지. 자기들끼리 야 네이버를 그럴 수는 없잖아. 사람이 여론을 그렇게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니? 이랬을 것 같아 지들이? 아니죠. 네이버부터 먹으려고 그랬지. 너무 당연한 거야 씨발.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만약에 저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네가 한 자리만 가서 이 사회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자리 가겠어요. 네이버에서 여론 조작할 것 같아요. 기업이 직장인들이에요. 걔네들. 폄하하거나 달리하는 게 그냥 직장인이라고. 무슨 투철한 아니야. 내가 이 조국을 지켜야 되는 임무를 띈 공무원 아니야. 거기다 직장인이야. 네이버는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검색을 하면 자기네 컨텐츠와 자기네 광고를 판겨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위에서 검색이 먼저 돼요.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부에게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권력에게. 최근에 2, 3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당했는지 잘 떠올려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 여론 조작은 개박살을 내야 돼요. 이거 계속 하고 있다니까 10년간 쌓아놓은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자, 일단 이명박 일단 이명박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정해지는 것 같아. 이거 잡아야 돼요. 네이버에 사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탐나는 거거든. 이거는 너무나 사람들 손바닥 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게 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탐나.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거기 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어떤 언론도 그러지 않았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대형 언론들은 누구나 다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네이버는 그러면 안 된다. 미쳤지. 지금이라도 네이버가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라거나 혹은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요 뉴스 화면에 특정 노출 지면 요게 네이버 전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요. 협박이 아니라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이거 진짜로. 네이버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국정원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관여한 것도 많이 나왔고
네이버 특집은 나중에 합시다. 이제 조금 남았네. 요거는 요 얘기까지 하고 전체 둘이 인상이 닮아가시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 기점으로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수 재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이제 코어의 관심사는 홍준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홍준표를 옹호하거나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보수 매체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없어요. 홍준표는 버림받았어요, 보수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럼 중앙일보 홍준표 대표를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데 본인이 진보 매체에 의해서 고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쪽을 원래 싫어하고 홍준표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보수 매체예요. 실제로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그 이튿날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쌩깠어요. 아예 지면에서 보도를 안 해. 그 대체제로 요 프레임. 연애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소위 코아 쪽에서는. 자, 홍준표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이 둘의 구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또는 이 둘의 정체는 무엇이냐. 저희 책임을, 이 통합에 대한 저희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저는 지금 백의종 군 이야기할 당대표 하겠다는 거야, 합당하고 나서도. 유승민 대표는 백의종 군 생각 자기는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했거든. 하시더라고요. 블록체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전에 조율이 있었나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이 사람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아마, 지방선거 이후 혹은 그 직전부터 대체제로 생각해서 막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셨죠? 자기들이 원하는 타겟 여론을 전체는 아니어도 국한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거를 지금 동시다발로 때리고 있는 건데 이 자기들 10년간 개발한 기계, 언론 조작의 기계에 얹어놓은 거죠. 그거를 극단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댓글 알바가 붙은 티가 나잖아. 이렇게 보일 그 신경 안 써. 최근에는. 왜냐하면 20대 30대 입안했다는 프레임도 계속 때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 계속 내요. 최근 20대 30대 이탈 계속 내거든요. 기정사실로 만들고. 하여튼 얘네들은 선수가 붙었어요. 기계처럼 막 돌리고 있다. 방심하면 좆된다. 이거 철저히 이 기계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생겨먹었고 영원히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개별 조중도 무슨 힘이 있어. 힘이 떨어지니까 체인으로 묶어서 여론 조작의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막 돌리고 있는데 그 정점에 포탈이 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이 기계에 당한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여론에. 휩쓸려 가는 거지. 기로 가십시오. 예. 다룰 테니까.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얘네들 이제 여론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동안은 무슨 종북 타령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게다가 국정원 심리 전단 수준으로 계층이나 연령을 세분화해서 타겟을 나눴어요, 보니까. 20, 30대 때릴 거, 또는 직업군을 때릴 거, 자영업자를 때릴 거, 그런 이슈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올림픽이 시작되고 이 분위기로 쭉 가버리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특별히 스포츠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단한 위기감을 가졌단 말이죠. 안 그래도 60, 7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게 굳어지는 거. 이대로 쭉 지방선거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도 방심했어요. 워낙 그 큰 이슈, 좋은 이슈, 호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라든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그럼 엄청나게 반겨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반겨야 하는 뉴스 본 적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없어요, 다.
그 조중동이나 YTN이나 연합 혹은 포탈, 알바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합쳐가지고 일사불란 하나의 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잘 때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타겟별로 잘 때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 30대는 비트코인, 뭐 단일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이거 전부 사실은 한나라당 시절에 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봅시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오마이TV. 이거는 지상파가 할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세에 대해서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일단 야당 공세를 제껴놓고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까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사가 납니다. 가상화폐 거래 순이익의 세금 최고 24.2%, 징수익이 천문학적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자체로.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시세를 흔들어 털어놓고 거래소 세금 뜯고 부자 세금 뜯고 어쩌고 정부 어쩌고 문재인 어쩌고 죽어라. 이 망할 정부에 박근혜보다 더하네. 이게 다 그 기사가 올라가고 순식간에 댓글 달리고 민주당 다시 뽑나 보자. 북한은 좋겠네. 문재인 탈환시키자. 공산화 수준. 이런 댓글들이 와라락 달려요. 이런 기사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증폭 오래 있진 않아요. 이런 기사들은 올라가고 댓글용으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막 돌아요. 또 딴 데서. 잘하고 있어요. 걔네가 요새. 재미를 봤어. 집중적으로. 응? 예전에 사방팔방 막 때리던 거 북한 때리던 거 가지고 안 먹혔거든요. 잘. 이걸 아주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바다 이야기다. 큰일 난다. 이 말은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큰일 나라 씨발. 응? 막 올라가다 버블 빵 터져가지고 지금 한 200만 정도 한다고 하니 빵 터지면 실물 경제에 영향 줍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막 나와요. 응? 내가 뭐 빼가지고 원래 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막 대출 받아서 1억 넣었어. 왜?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거는 지금 단일팀이니 뭐니 하는 거는 한나라당 2011년에 자기들이 만든 법에 써 있는 거예요. 단일팀 만들고. 네. 특별히 평창 올림픽은 단일팀 추진하자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권성동이 발의했어요, 그때. 이 법안을. 특별법 제정해서 단일팀 만들자, 뭐, 지원법 만들고, 이 특별법 만들었다고, 그때. 당시 이제 당연히 그 야당인 민주당 쪽은 당연히 합의해 줬죠. 이 법이 걔네가 발의하고 걔네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그거 법안에 의거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단일팀 만들고. 다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집 불과 1, 2년 전까지 했어요. 네. 네. 뭐, 단일팀 만들자 법도 그들이 만들었고. 이런 노력하다가 실제 됐어. 난리가 났잖아, 갑자기. 걔네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만든 법안에 당신들이 주장했던 대로 게다가 전쟁 얘기 어쩌고 하다가 이런 기회가 왔으면 반겨야 되잖아요. 언론 중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그런 보도를 안 해. 보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사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사키를 원래 이 울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사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다 기사 보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아이사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카피했네. 그대로 카피했어.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간절합니다. 일단 아이사키 팀은 여러 가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울분에 그 기폭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낙연 총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역대 단일팀들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 여론에 지지했고 다들 긍정적인 효과를 그 정부에 줬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되면 어떡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프레임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작전이 처음부터 여기서 끝나냐. 당연히 이 뉴스를 받아서 종이신문이 쓰죠. 왜냐면 종편 안 보거든. 종이신문도 쓰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포털에 올라가죠. YTN도 왜 뉴스가 나와야 논란 중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논란 중이라고 막 말합니다. 연합도 마찬가지고. 그걸 포털이 뿌려주죠. 그럼 알바가 붙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말해요. 그럼 논란 중이라고 막 보도해. 이 구도로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타겟을 언론이 철저히 도와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MBC나 혹은 뭐 JTBC나 SBS나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빨아주는 것 같잖아,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부정적인 뉴스가 확 덮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유당의 당직자들이 댓글 알바들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도,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씩으로 가는 청심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정책의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오기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과속을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과속은 금물이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면 정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홍 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임기 내에 10,000원 인상하겠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5년 내 10,000원으로 인상을 하되 그걸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이거는 나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10,000원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